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셀젤과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회사가 거래처 하시는 분들 깊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저희 회사는 건강미인을 창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인 건강이 아니라 건강미인입니다. 즉 육신이 건강해야만이 얼굴이 아름다워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미인으로 가는 회사는 전 세계 화장품 회사 중에서 오직 우리 본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연구해서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희망을 가지고 건강미인 창조하는 업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좋아요는 그때그때마다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도표를 해놓고 귀로는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눈으로 보면서 귀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생활에 활력이 되고, 만성 스트레스는 질병으로 갑니다.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예 스트레스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삶에 활력이 된다, 에너지가 되고 활력이 되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 이제 이게 문제예요.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인체 장기 전부가 흐트러지고 질병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스트레스라는 그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인체는 새로운 상태를 맞았을 때 자신의 몸을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스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 캐나다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에입니다. 최초로 주장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학설은 동물 실험 후 실패로 발견된 신체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는 난소 추출물, 즉 호르몬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쥐에게 일정 기간 이 추출액을 주사했는데, 부신이 비대해지고 위 12지장 궤양이 나타나고 림프계 위축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알려진 난소 호르몬의 영향과는 꽤 달랐기에 그는 새로운 호르몬을 발견한 줄 알고 동물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난소 호르몬, 다른 장기 추출액, 묽은 소금물 등을 주사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추위나 더위, 신체 자극 및 상처, 과로 등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1936년 이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에 소개했습니다. 인체는 장기간 외부 자극을 받으면 항상성이 깨져서 호르몬 분비 이상이 생기는 등 모든 변화에 대해 비특이성 반응을 일으킨다는 보고였습니다. 이 중요한 보고입니다. 셀리에의 이론처럼 인체에서 일어나는 이상 반응이 궤양이라든지 부신이 비대해지는 등으로 동일하다 해도 유발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신체 내부의 변화, 환경이나 기후 변화, 생각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요인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트레스 저항성을 크게 경보 단계, 저항 단계, 소진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경보, 저항, 소진 세 단계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몸이 저항하기 위해 뇌하수체 호르몬이 분비되지만, 장기간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저항성은 점점 증가하다가 곧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소진 단계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심리학자 라자루스는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스트레스를 긍정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스트레스로 구분한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긍정, 부정, 이렇게 스트레스는 두 가지입니다.
당장은 부담스러워도 적절히 대응하면 향후 우리 삶이 더 나아지거나 은근한 긴장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는 스트레스가 바로 긍정적 스트레스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대처나 적응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몇 개월간 이어지는 것, 그래서 불안과 우울, 근심, 좌절감 등을 일으키는 것은 신체의 이상 반응을 가져오는 부정적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이 겪는 모든 일상은 언제나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다만 그 스트레스가 적절한 긴장을 조성해서 생산성과 창의력을 높이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로 나눌 뿐입니다. 참고로 인체는 급성 스트레스에 대처할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 번 강조했던 자율신경계가 그것입니다. 뇌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면 뇌하수체 부신피질이 신호를 보내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흥분, 위협, 불안 등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항상성에 문제가 없다면 곧이어 부교감신경이 협력해서 몸과 마음을 원상태로 돌려놓게 됩니다. 이 과정은 오히려 뇌와 몸을 단련해서 사회성 공감 능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적절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이 됩니다. 그러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 속 스트레스와 공존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부정성을 잘 다스려 완충작용을 기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표를 봅시다. 스트레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각종 질환을 배우기로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호흡기 질환이 오는데 기관지 천식, 두드러기, 결핵,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것이 이제 에이즈입니다. 이것도 호흡기 질환에 나타나는 스트레스로 인하는 감염병입니다. 질환이죠. 소화기 질환은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장증후군, 기능성 복통 등 이것도 다 스트레스로 오는 소화기 질환입니다. 내분비 질환입니다. 당뇨병, 비만인 사람이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반드시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이장애 거식증, 거식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밥 먹는 거 이거 다 토해내는 것, 즉 먹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폭식증은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죠. 거식증, 폭식증 생기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신경성 식욕부진,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재난증후군, 다한증, 다한증은 땀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안면 홍조증, 얼굴이 빨개져요. 탈모가 생기고 건선이 생기고 습진이 생깁니다. 건선은 여기저기 군데군데에서 각질이 너무 많이 탈락이 돼요. 그게 건선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서 오는 비뇨기 및 산부인과 질환입니다. 스트레스가 만성으로 쌓이면 불임, 임신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발기부전이 돼요. 남자 같으면은 이게 정력이 떨어집니다. 만성 전립선염, 산후 우울증이 생기고 만성 골반통, 기능성 자궁출혈, 무월경, 월경전 증후군 등 여러 가지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오는 구강질환은 편평태선, 구내염, 급성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 이갈이가 심하다든지 측두하악 관절 장애가 와요. 이런 것은 다 스트레스로 옵니다.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으로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 오고 섬유성 근육통 증후군이 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이 만성 스트레스, 쉽게 말해서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몸에 오랫동안 쌓이면은 이런 질병에 걸린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상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형별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신체적 스트레스가 있어요. 즉 과로한다든지 피로가 누적이 되고 수면 부족, 상처나 통증, 긴장성 두통, 긴장성 두통은 주로 뒤에 와요. 머리 뒷부분. 그 다음에 월경불순, 이런 것은 신체적 스트레스로서 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환경적 스트레스로 오는 요인은 환경오염, 배기가스라든지 미세먼지 마신다든지 경제적 결핍,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이런 것도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로서 불안증, 우울증, 근심, 좌절감, 인간관계로 인한 미움이나 증오나 짜증 등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이게 다른 질병으로 또 전이가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도표로는 스트레스 환경일 때 사고방식의 변화를 주는 사고방식에 이제 변화를 줘야 되겠죠. 스트레스 환경이 닥칠 때 나는 잘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쯤이야. 다 잘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탓이지만 다들 이해해 줄 거야. 누구누구 탓이지만 내가 이해해야 해. 이 관계도 분명 회복될 거야. 가정이 있는 것이 참 기쁘지. 내가 웃으면 가족들도 웃을 거야. 내가 웃으면 직장 동료들도 웃을 거야. 그래 웃자. 정 안 되면 울면 돼. 울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스트레스는 살아있다는 증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말, 언어를 오늘 이렇게 열 몇 가지 많죠. 이것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 즉 트레이닝, 연습을 하세요.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이 말을 자꾸 뱉어내세요. 이 써져 있는 말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들도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밴드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쓰시든지 프린트해서 쓴다든지 저장을 해놓고 상담하는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교감신경이 긴장이 되고 그리고 과립구라는 것은 면역세포입니다. 증가가 되고 조직을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증가가 돼서 노화가 촉진이 되고 조직이 파괴가 되는 것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제산제 이게 산이 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궤양이 옵니다. 이게 산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 위에서 그럼 위나 십이장의 궤양 헐어버립니다. 이게 다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면역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로 오는 거 이게 반응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긴 이게 이제 위에서 이제 많이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위염이 나오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위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교감신경 중에 상피세포가 항진증이 와요.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가지고 상피세포가 암에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병이 나타나고 면역력이 억제가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설사나 염증이나 복통이나 통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것이 상승을 합니다. 이게 아주 안 좋은 건데 이렇게 해서 결국 암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방으로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 처방, 과립구를 증가하는 것을 증가하도록 해서 면역을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증상을 증가시키는 걸로는 염증이나 복통이나 그 다음에 통증을 없애는 그 처방을 하거나 프로스타글란딘을 수치를 높인다든지 이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알고만 계세요. 다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셀젤 전신 한증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셀젤을 바르고 만성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은 상담을 하면 금방 알아요. 얼굴색이 안 좋다든지 몸이 나른하고 활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뭐 스트레스가 있냐고 고객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고 오늘 배운 것을 다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셀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바르고 마사지를 좀 해주신 뒤에
그 다음에 한증을 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데, 내적으로 생기는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액에 염증이 생겼다고 봐야 돼요. 만성 스트레스는. 그래서 완미당도 3박스 이상 권장해서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 아침, 점심, 저녁 완미당을 하루에 3번 식전에 먹도록 하고, 심하지 않은 사람 아침, 저녁으로 2번 먹도록, 그렇게 해서 3박스는 먹어보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하라고 하세요.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 다시 또 3박스를 더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셀젤 전신 한증과 완미당 이 2가지를 가지고 스트레스는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으니까 업소에서 긴히 이 자료를 사용해서 상담해서 고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아무리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다 해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고객은 존재합니다. 고객은. 그래서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해서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겹치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서 와서 1대1로 그렇게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면은 또 코로나로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항상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끼고 실내에서도 활동하세요. 이게 고객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모든 부분을 잘 방역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면은 이런 걸로 인하여 소문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병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내 몸이 이렇게 좋아졌다 하고 소문을 내주니까 또 다시 손님 고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충실하게 그렇게 관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